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전 역시 여러분들과 열심히 주식 종목을 수사하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요번 주 참 여러 가지 진짜 슈퍼위크였죠. 슈퍼위크. 예, 아주 그냥 전 세계 이목이 다 우리나라로 쏠렸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힘든 한 주를 보냈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요번 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가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연탄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뜨거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아직도 열심히 계속 지원자 받고 있고요. 그래요. 지원자 중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텐데요. 진짜 그러냐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해주셔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조회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유명한 분들 같이 많지 않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구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전부 다 뭐 3회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무슨 뭐 후원, 구독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들 한다. 결국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 저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들어온 유튜브에서 저한테 준 수익은 전부 다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과 그리고 그만큼 제 돈을 더 보태가지고요. 또 이 반장 나 혼자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야 너 그 돈 꿀꺽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탄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단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어디로 해야 될지 거기서 정해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실 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선의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이 주식판에는 날강도 같고 사기꾼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이 뜻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흐뭇하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거창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흐뭇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게 해서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그래 하여튼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입니다. 11월 8일인데요 토요일날 제가 천안을 갑니다. 저도 천안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10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천안은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좀 시간이요. 천안은 오후 2시에서 시간이 약간 다른 데하고 틀려요. 대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잡았습니다. 천안을. 대전을 또 갈 수는 없어가지고 필요한 분들 꼭 오셔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또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시작할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메일로 주셨을까? LG 생활건강에 상담이 들어와서 뽑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만의 독특하게 부를 때 LG 생과일 주스라고 불러요. 이 종목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많이 잘 아는 종목이죠. 옛날에 황제주라는 아주 칭호까지 받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 회사는 1947년에 시작했습니다. LG그룹의 창업주가 바로 구인회 회장이라고 그러시죠. 그 구인회 회장이 부산에서 라키화학공업사라 그럽니다. 라키. 그래서 럭키 아시죠? 그 럭키가 LG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 라키화공업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LG생활건강은요, 맨 처음에 LG화학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독립법인으로 출범해서요, 뭐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음료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생활 총기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활문화 기업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다 같이 이렇게 믹싱해서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오늘도 뭐 혹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이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잘 될 때는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분화 그리고 리스크를 굉장히 분산시켰다. 이래서 굉장히 칭찬을 듣던 회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삼성전자 이거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진짜 저를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요. 삼성전자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때였죠. 이때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 계속 유튜브에서 이거 빠질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해서 빠지면 더 사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 반장이 그랬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 시집장가 미천 내가 만들어 드린다는 약속, 저 대국민 약속 다 지킵니다.
전 대국민 약속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한 건 지켜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다 뒤져보셔도요. 그렇게 진짜 자기 목 걸고 한 놈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면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하이닉스보다 훨씬 못하고 뭐가 삼성전자 안 좋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다 좋대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방송이나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해서 저도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싶으니까 좋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쁘잖아요? 그러면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요. 왜? 더 나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욕먹고 책임질까 봐. 근데 일단은 경제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 방송들을 하면요. 시청자들이 자꾸 외면하게 되고 시청자들한테 그게 결국 불편함이 갑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집장가 보내드립니다라는 말 하는 거 저는 안 쫄렸겠어요? 저도 엄청 쫄립니다. 저 새가슴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게 보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전하는 게 저는 이 최소한 전파를 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몫이라고 봐요. 의무라고 보고요. 그게 자신 없으면 방송이나 유튜브 하지 마셔야죠. 항상 보면 열매에만 너무 현혹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송들, 제 방송도 만약에 그렇다면 보지 마세요. 그런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봐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믿고 하는 겁니다. 경제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앞으로도 경제니 모든 걸 이런 주식방송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올라가고 나면 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LG생활건강도요, 여러분들 황제주 칭호받을 때는요, 맨날 이게 리스크 분산되고 이 음료, 생활용품, 화장품 이렇게 다각화 너무 잘했다 이랬어요. 근데 주가가 죽쓰고 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정신없이 분산시켜가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키냐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황당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자면은 아유 그래 너 피곤해서 이런 거지 그 체력 보충하려는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 못한 애가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딱 아유 이 새끼 맨날 자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 핵심 사업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지만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제일 매출이 높은 거는 뭐냐면요 화장품이에요. 얘는 화장품 매출이 한 40% 돼요. 옛날엔 이게 더 높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0% 되고 이 생활용품이 이게 30% 초반 그리고 음료가 한 20% 후반 요 정도 되는데 어느 하나가 너무 월등하게 나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화장품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누가 내주냐면요 음료가 내줍니다. 20%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얘가 내요. 이따가도 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주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 아시죠? 실적.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아주 개판이죠. 좀 됐죠, 개판된 지.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실적까지도 아마 소폭 좀 감소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마지막 데미지 같기도 해요. 그리고 뷰티 산업, 이 화장품 산업은요. 워낙 얘네 유명한 메이커가 더 있죠. 더후. 네, 와, 멋있죠, 더후. 그 다음 뭐예요? 뭐 오휘,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후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이거 워낙 선전도 여러분들 아시죠?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화장품에서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에서 더후가. 그 어떻게 보면 LG생활건강이 그 주가가 엄청 많이 치고 나갔던 게 그 몇 년 전에 이 더후의 덕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 고급 브랜드예요. 이 더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이런 데서 굉장히 고급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의 이 이득을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갔던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 생활용품 사업부인데요. 이 생활용품 사업부라는 건 우리 샴푸 있죠. 샴푸. 린스. 이런 거예요. 주방 세제. 이런 게 다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여러분들 보면 LG생활건강 거만 있어요? 어디 것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세제 사러 가보세요. 어때요? 세탁세제. 너무 많잖아요. 마트 가도. 그죠? 이 소리는 뭐냐면 하는 데들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어머님들 그런 거 살 때 물론 마트에 가서 1+1 사시죠. 그래 2+1도 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뭐를 또 많이 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격 비교하죠. 그런 다음에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요. 30% 초반 매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하는 데들도 많고 서로 가격 비교도 중소기업들도 너무 심하고 이래서 블루오션이에요. 아,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완전 붉은 바다. 완전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못 냅니다. 많이 생각보다.
얘네가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생활용품에서. 그래도 LG생활건강. 그런데도 얘네가 별로 그다지 수익을 못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료가 굉장히 이게 효자라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의 절반을 음료가 내. 매출은 제일 작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LG생활건강에 아주 불멸의 히트가 있습니다. 히트작이. 유럽에 나가면 뭐 이런 데 가면은 콜라를 코크, 미국에서 코크 이러잖아요. 콜라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일본 가서 코크 하면 알아듣는 줄 아세요? 일본은 콜라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예, 혹시 외국어 쓰실 분들 있으면은 일본에서는 절대 코크라는 말 쓰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바로 그 코카콜라가 얘네가 생산합니다. 이 코카콜라 외국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콜라 얘기 하냐면 코카콜라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액 있죠, 원액. 원액을 본사한테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가 그 원액을 가지고 희석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외국 다니면서 콜라 드셔보시면 각국의 코카콜라가 다 달라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코카콜라 먹으면요. 왜 이렇게 김이 빠졌어 이래요. 우리나라 건 탄산이 쫙 질소탄산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거 가지고 콜라가 왜 이렇게 탁 이러지 이래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요. 세계 각국에서 코카콜라에서 원액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네 국민들이나 자기네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으로 맛이 다 틀린 거예요. 그 공산품이면 균등하게 맛이 내야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얘네가 코카콜라래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뭐 주스나 뭐 이런 거 생수 같은 것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도 잘 보시면 지금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죠. 제약업체들이나 뭐 유제품 업체들 이런 애들 보세요. 이런 애들도 막 그 음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이 LG생활건강이 음료도 코카콜라 때문에요. 얘네가 우리나라 국내 1위입니다. 점유율이. 음료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얘네가 한 30% 후반대가 그래요. 이 코카콜라 때문에. 그래서 이 코카콜라 때문에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항상 효자 노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 한번 주봉을 보시면 엄청났던 아니 뭐 주봉이야 월봉을 보시면 더 엄청나죠. 얘네는요 여러분들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때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나라 막 주식이 막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왜 황제 주식이었냐면 얘는 거의 보세요. 10몇 년을 힘든 고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의 160인가 170만 원대인가? 예. 거기까지 가요. 2021년인가요. 이때 여기 LG생활건강의 회장이 누구였냐면요. 차석용 씨였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셀러리맨의 신화입니다. 이분이. 왜 그랬냐면 이분이 맞고 나서 LG생활건강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실적도 계속 좋아졌어요. 그래서 창업주 가족이 아닌데 회장을 그렇게 오래 한 분은 이분이 아마 제일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LG생활건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차석용 매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야,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계속 회사를 탄탄하게 주가도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거였어요. 근데 그 차석용 매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걸 무너뜨린 게 뭐예요? 코로나. 그러면서 차석용 씨가 드디어 물려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어요. 드디어 그 차석용 그 매직이 끝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뭐니 해도 중국이었어요.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악재. 워낙 얘네가 이렇게 주가가 엄청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더 후. 이게 굉장히 고급 화장품이에요. 근데 저도 뭐 화장하는 이 화장품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들어보면은 솔직히 되게 고급 화장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이건 10만 원이야. 기초크림이 뭐 요런 건 뭐 한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진짜 9만 원 차이에 어마어마한 무슨 뭐 품질 차이가 나냐? 그럼 솔직하게 안 그렇대요. 의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옷이 매출들이 잘 나오죠.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1,000쪼가리 우리 하나 입잖아. 면티가 비싸봤자 물론 뭐 비싼 건 더 많이 비싸긴 해도 어느 정도 선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코트 같은 건 여러분 어때요? 좀 비싼 거 유명한 데 건 1,000만 원대가 넘어가죠. 코트 하나가. 근데 뭐 싼 건 어때요? 뭐 진짜 뭐 10만 원 뭐 이러잖아요. 아, 면티가 그렇게 가격 차이 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 물건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실은 뭐 10만 원짜리 코트하고 뭐 1,500만 원짜리 코트가 물론 품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만큼 차이가 날까요? 보온에서 물론 어느 정도 차이 나죠. 그렇지만 뭐 그럼 이거 10만 원짜리면 얼어 죽어요? 아니거든요. 뭐 그러면 뭐 1,500만 원짜리 있으면 뭐 완전 뭐 사우나 속에 걸어 다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가격 차이에서의 그만큼 품질 차이는 솔직히 안 나요. 예, 나긴 나지만 그렇게는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하면 더 비싸게 팔수록 이득은 회사가 많죠. 화장품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이 더 후라는 게 그 정도의 가격 차이만큼의 품질을 내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니까 어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어때요? 중국이 안 사거든 이제. 그다음 애국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사람들이 뭐 밖으로 나가야지. 물론 뭐 욕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화장품이 그때 들 팔렸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와서 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면세점 와서 얘네들은 특히나 중국발이 그게 강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화장품 사업부가요. 올해 2분기였죠. 올해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그랬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올해 2분기에 화장품에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약 160억 적자인가 이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화장품 사업부에서 적자를 낸 게 20년 만인가 그래요. 지금 이 멘트를 잘 들어두세요. 20년 만에 적자를 냈어요. 제가 듣기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일단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화장품들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유럽하고 뭐 일본 이런 데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오히려 적자를 막 이렇게 팍팍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단어를 일단 썼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너무 얘네가 편중돼 있어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제가 아까 그 차성용 매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LG생활건강 내부자 쪽에 그 여자 CEO가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분이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외부 인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다시 대표이사가 됐죠. 그러면서 얘네가 약했던 게 뭐예요? 북미 사업이거든요. 이제 북미 지역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 건 북미 지역을 강화한다 그래도 좀 시간은 걸리고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기업들은 한 번에 바꾸기가 물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은 좀 물론 갖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얘네하고 그 큰 업체로 같이 비교되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코스알엑스 같은 이런 애들을 빨리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북미 지역에 빨리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속도가 늦었던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너무 늦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는 그 주가가 쭉 올라온 이럴 때 뭐가 잘 됐냐면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가 서로 약하면은 다른 애들이 세면서 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10몇 년 동안. 이때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얘네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훌륭한 구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가 약하면 다른 게 메꿔주면서 착착착착착 올렸어요. 그런데 빠질 때는 요번에는 오히려 반대가 됐던 거야. 뭐냐? 이렇게 될 줄 알고 북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너무 늦게 해버린 거야. 이게 오히려 반대로 독이 돼버린 겁니다. 이 LG생활.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을 여러분들 솔직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하는 분들 보면은 이 LG생활건강의 이 흐름의 구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포인트거든요. LG생활건강은. 이걸 이해 못하면 LG생활건강의 지금 앞으로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화장품들 지금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 잘하는 애들 뭐예요? 다 인디죠, 인디. 인디하고 뷰티테크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강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LG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일단 다 좋습니다. 단기간에 이 트렌드 잘 안 바뀔 거예요. 인정할게요. 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중국 의존도를 지금 갑자기 낮출 수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중국 의존도 낮추곤 있어요. 근데 그럼 북미에서 지금 빨리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 하는 분야가 보면 뭐 음료, 뭐 생활용품, 화장품. 경쟁이 다 세는 분야만 해.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숨통이 있는 뭐 신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10몇 년 동안 주가가 올라요. 그러다 이제 주가가 계속 빠져요. 한 2, 3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한 2년 동안 주가가 이제 슬슬 멈춰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죠. 얘네가 아무리 바보 같고 빙신 같아도 20년 만에 화장품 적자가 났어요. 근데 다른 인디나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화장품들 다 지금 잘 나가거든요. 아무리 큰 애들이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왜 어색이란 표현을 썼냐면 주식에서 어색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를 잠깐 얘기했지만 왜 삼성전자를 그때 저는 그 무조건 간다고 자신했었냐면 하이닉스 물론 뭐 차이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1등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 상태에서 횡보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야지만 그 어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LG생활건강이 무슨 뭐 좋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색한 흐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 보세요. 여기에도 갭이 이만큼 큰 게 있어요. 여기에도.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색함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LG생활 관광 갖고 계신 분들 뭐 이거 비전 좋다. 솔직히 이 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색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해결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가실 건지 아니면 뭐 조금 해가지고 빨리 나오실 건지. 예, 요거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취사 선택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이게 또 상담이 들어와 가지고요. 요즘 뭐 궁금해 하실 만은 또 해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됐죠. 19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 그래서 26년째, 26년째 내려오고 있는 아주 국내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액추에이터 아시죠? 예, 이게 로봇의 관절 같은 거잖아요. 그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 이런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기네 고유 원천 기술로 만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로봇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요, 김병수 대표인데요. 이 회사의 김병수 대표가 약 한 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래요. 이것도 그런데 특히나 이 회사가 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LG전자가 이 회사 이걸 갖고 있죠. 한 7%대인가요? 요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그때 방송했던 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나시죠?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때도 제가 수사반장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삼성에 대한 그 지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이 확 늘렸잖아요. 그죠? 진짜 저희가 하고 나서 삼성이 그래서 얘네 35%인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말했던 대로 확 늘려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관련인데 7%대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분을 늘릴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회사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은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7% 지분 가지고는 물론 뭐 2대 주주긴 한데 7% 지분 가지고는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늘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봐야 되고요. 특히 김병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워낙 대학교 때부터 되게 유명했대요. 로봇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로봇 경진대회 이런 데서 우승을 다수하면서요. 그 당시 뭐 이 대학에 가에서 아주 알만한 로봇쟁이라고 그랬던 분이 회사를 창업한 거죠. 이 회사의 사업 부분은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추에이터 있죠. 관절, 이 로봇의 관절이라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하고요. 그 다음 센서하고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그 자율주행 로봇 사업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교육연구용 로봇 플랫폼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이 회사의 뭐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액추에이터 제품 이름이 워낙 유명한데요. 여러분 다이나믹 셀이라고 워낙 유명합니다.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의 몇 프로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 회사 매출의 97%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거의 다른 거는 안 한다는 거 봐보세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거의 먹고 사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을 80% 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워낙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유명한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수출이 80%로 해서 기술력이 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좀 전에 말했지만 얘네 다이나믹 셀이 얘네 주력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다이나믹 셀 같은 경우에 쉽게 뭐냐면 모터 그리고 모터 제어기, 감속기, 통신 이 네 가지가요 한 번에 다 있는 올인원입니다. 이 올인원 제품이에요. 얘네가 모터, 감속기, 이 제어기, 통신 이게 다 한 방에 다 들어가 있는 로봇 전용 아주 액추에이터에서 이게 아주 엄청난 건데요. 기존에 그럼 뭐가 틀렸냐? 기존에는 여러분 제어기하고 모터가요 서로 직접 연결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 이 다이나믹 셀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로봇의 각 관절마다요 고유 아이디가 붙어요.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요 로봇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기존 방식에서 이렇게 모터하고 제어기하고 직접 연결해서 통신하는 방식은요.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만 만지냐면 자기가 직접 연구 개발한 애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요. 각 이 관절마다 고유 아이디를 해가지고 이게 통신으로 하는 거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모듈형 구조예요. 모듈형이라서 이게 좋은 점은 얘네 이걸 통하면요. 호환성이 됩니다. 개발자 말고도 딴 사람들이 이게 얼마든지 그 개발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하고요. 확장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개발자 간에 서로 응용이나 이런 이 연계가 돼요.
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아니면 안 돼 이거였는데 이 다이나믹 셀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또 대단한 게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서는요. 세계 국제 표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하모닉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국제 표준이었어요. 이쪽에서. 그런데 얘네가 했던 게 다이나믹 셀이잖아요.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라는 걸 DYD라 그러거든요.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점점. 왜냐면 이게 워낙 그 정도의 수준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호환성이 좋다고. 이 호환성이 좋으니까 이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 이거를 사실상 이제 국제 표준화로 점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로봇 완제품이 있어요. 로봇 완제품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선 아주 유명한 애가 있어요. 개미. 이 개미가 뭐냐면요. 국내에서 이 운행안전 1호를 받은 애인데 여러분들 뭐 길거리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로봇이 요즘 이렇게 배달하는 거 가끔 보세요. 그거가 개미예요. 강남에서 이 로봇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 지 혼자 이렇게 막 뭐 배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막 가다가요. 잘 모르는 분들은 생소한 분들은 이거 뭐지? 그러고 막 만져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그냥 가게 냅둬야 돼요. 이 개미와 얘네들이 그 인간의 동작을 모방해서 하는 그 양팔 로봇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AI 워커라고 있어요. AI 워커. 개미하고 이 AI 워커가 얘네가 이게 로봇 완제품 사업인데요. 얘네들은 특히나 2019년부터 이 개미 때문에요. 로봇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 실외에서 자율주행하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019년부터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으로 이렇게 뭐 배달하고 이런 걸 하려면 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노하우가. 얘네가 이게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얘네들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999년부터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은 기술력은 엄청난 회사가 맞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개미라는 애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그냥 다녀요. 신사역이나 강남역 이 일대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보십니다. 그런 로봇. 예, 요렇게 돼가지고 뭐 밥통 같은 애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 게 사람 다니는 길로도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안내, 배송, 건물 관리 이런 것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2023년이었죠. 2023년 11월부터요. 지능형 로봇 개정안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렇게 공공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요. 전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공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면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제 도심에서 배송 서비스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야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보기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로봇 배송 얼마나 편합니까?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 로봇 배송이 배송에서 여러분들 저도 이거는 그 공부하다 한 건데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는 마지막 1마일 이게 1마일이면은 대략 약 한 1.6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칠게요. 여러분 도착지까지 어디서부터 그러면 마지막 1마일 1.6km 있잖아요. 여기가 전체 배송비의 이 부분이 60%입니다. 여기가 전체 배송비의 40%밖에 안 된대요. 여기는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1마일 1.6km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이거를 얘네가 배송 서비스를 이렇게 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하면요. 이 비용을 지금 만약에 지금 100원이 든다. 여기에. 그러면 이걸 30분의 1로 줄여요. 3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원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나 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올해부터 얘네가 방식을 바꿨어요. 이거 쓰는 거. 지금까지 개미가요. 구독 모델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이 개미를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바꿨냐면 판매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사야 돼. 근데 얘네가 이게 한 대당 이 개미가 얼마냐면요. 한 대당 3천만 원이에요. 대략. 얘네가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 2대 주주가 누구야? LG전자죠. LG전자가 이미 매년 연간 한 200대 정도 납품이 예정돼 있어요. LG전자로.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200대. 기본 자본 한 대에 3천만 원. 일단 기본빵 60원씩 매년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이 개미 사업부는요. 올해 6월이었죠. 올해 6월에 얘네가 자회사로 이관됐어요. 물적 분할이 돼서. 로버티즈 AI로 그쪽으로 얘네가 이전은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이 로봇 쪽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뭐 규제도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피지컬 AI 쪽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분야는 정부가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그 액추에이터, 이 로봇 관절, 이게 엄청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통 얘네가 휴머노이드 한 대당 우리 사람들 관절 필요하잖아요, 많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 관절 필요하듯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얘가 자연스럽게 하려면. 한 대당, 휴머노이드 한 대당 대략 40에서 50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들이 대충 지금 이 액추에이터 이 시장이 이 휴머노이드가 되면 어느 정도 커질 거냐 예상을 하면 2030년이면 지금 한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5년 남았죠. 2030년까지 약 액추에이터 이 시장이 6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60조 원. 엄청 커져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였죠. 올해 8월이었죠. 8월. 그때 주가가 약간 주춤해요. 근데 금량 올라오죠. 얘네가 한 1,000억 정도 유증을 합니다. 근데 이 유증이 너무 확실하면 유증이 확실하면 이렇게 올라요. 왜? 얘네는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 1,000억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다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가지고 완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네가 생산량이 확 늘어나요. 얘네가 지금 그 1년에 대략 한 30만 대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27년에서 8년이 되면요. 약 200만에서 3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10배가 늘어나 버려요. 한 2-3년 사이. 왜? 그렇게 많이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얘네 지금 시총이 한 2조 5천억 정도 돼요. 2조 5천억.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로봇 사업들 지금 이런 애들 하는 애들 보면은 사실상 얘네들은 퍼가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얘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아직도. 그런데 얘네들 시총이 2조 5천억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기대 수익치 10년치 이상을 다 땡긴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미래를 보는 거는 그 이상 땡기고 해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대 수익 10년치 이상을 다 땡겨도 이게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물론 시장이 이렇게 커지긴 해도 많이 안 올라갔다면 모르는데 이게 많이 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얘가 얼마였어요? 대략 이 2만 원에서 2만인데 22만 원 10배. 지금 올해 10배 올랐어요. 10배인데 이게 싸서 이게 미래가 좋으니까 이러고 야 이거는 좀 그러지 않을까요? 굵고 짧게 사시는 분이야 뭐 지금도 뭐 과감하게 들어가지만 저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이 세계에 있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얇고 길게 살아 그 신조로 버텼거든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기회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얇고 길게 사는 쪽을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좀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 송도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여러분들 GSPNL이라는 회사입니다. 좀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일 거예요. 이 GSPNL은요. 24년이었죠. 2024년도에요. GS 리테일에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인적 분할된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럼 뭐를 갖고 있냐 지주회사니까 그죠? 여러분들 되게 알만한데요. 파르나스 호텔하고 후레시마트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파르나스 호텔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요.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이 있죠. 그게 파르나스 호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분할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GS 리테일이 보면은 무슨 뭐 홈쇼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이렇게 호텔도 있고 너무 중구난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에너지 분산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끼리 묶자. 이렇게 단순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얘가 분할이 된 겁니다. 목적은. 그렇게 해서 분할 목적이 있는 거고요. GSPNL이 제일 대표적인 건 아까도 말했지만 파르나스 호텔하고 후레시마트인데 파르나스 호텔에 얘네가 지분의 약 67%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 자회사는 이 파르나스 호텔인데 이 파르나스 호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동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하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그래서 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은 지금 있고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은 지금 없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오픈한 거 아실 거예요.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 제주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요. 비즈니스 호텔 중에 나인트리라고 있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보셨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나인트리 한 6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파르나스 타워하고 파르나스 몰 이런 것들을 이 회사는 그 파르나스 쪽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이 파르나스 호텔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40년 이상의 경력이 호텔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은 뭐 하얏트면 하얏트, 뭐 힐튼이 힐튼 이렇게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인터컨티넨탈하고요. 웨스턴 서울 파라나스를 다 오픈했다 그랬죠. 이렇게 2개의 글로벌 브랜드 경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입니다. 보통 호텔들은 그랜드 그렇게 엄청난 네임들은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만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2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 보면요. 얘네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매출 비중이 제일 커요. 인터컨티넨탈이 한 50% 되고요. 그리고 나인트리 호텔이 한 20%, 그리고 파르나스 제주도 한 20%, 그리고 파르나스 타워가 한 15%,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매출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호텔에서 보면 이런 거 재밌어요. 호텔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잠자잖아요. 그게 호텔이잖아요. 물론 먹고 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게 그러면 객실이잖아요. 객실 수익이 제일 클 것 같죠. 객실 수입이 40%고요. 객실 외수입이 60%예요. 호텔들이 보면은 뭐 밑에 음식점부터 뭐니 무슨 뭐 클럽이니 이런 거 막 열심히 하죠. 그런 게 왜냐하면 이쪽 수익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이 왜 저런 걸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요. 걔네가 누군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요. 이게 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거 후레시마트는요. P&L이 한 51%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뭐 축산 가공을 하는 데잖아요. 뭐 햄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후레시마트.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워낙 파라나스 얘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웨스턴 서울 파라나스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 작년 7월에 영업이 종료됐어요. 그랬다가 얘네가 웨스턴 서울 파라나스를 언제 오픈을 했냐면 올해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얘네는 지금 매출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삼성동 그 무역센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하고요. 그건 봉은사 쪽으로 크게. 그리고 그 현대백화점 쪽으로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이렇게 딱 있어요. 되게 둘이 만만하게 서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객실 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로 빵빵하는데 한 1년 이상 재오픈 때문에 장사를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얘네가 3분기 실적부터 들어가거든요. 슬슬. 그리고 이제 4분기 들어가고 왜냐면 9월이니까 이제 10월, 11월 4분기부터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 실적이 그대로 잡혀버려요. 4분기부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 웨스턴 서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가 지금 오픈을 했는데요. 얘네 지금 거의 풀부킹입니다. 풀부킹이라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방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의 만석이라요. 요즘 외국인들 계속 많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걔네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제대로 들어가요. 그럼 매출이 완전 틀려지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호텔 산업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호텔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호텔 산업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호텔 부지 그거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호텔 하는데 보면요, 웬만한 애들 다 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시청 앞에 바로 있는 프라자 호텔 그거 누가 해요? 그거 한화가 하잖아요. 한화가. 그리고 조선호텔 누가 해요? 신세계가 하잖아요. 신라호텔, 물론 신라호텔 따로 분리되고 했지만 그거 누가 해요? 삼성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낙 이 호텔이라는 건 돈 없는 데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워낙 자본집약적 산업이래 가지고요. 특히나 그래서 얘네들은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요.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선 더 그래요. 서울 지역에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높은 막 진짜 무궁화 5개짜리 5성급들 지을 때가 그렇게 있어요? 쉽게? 잘 안 나요. 입지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서울에 있는 지리적이라는 입지만으로도 이미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지방에는 차라리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서울 쪽에는 세우기가 이젠 어려워요. 이젠 다른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초기 자본이 굉장히 크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얘네가 돈 많이 들었다고 처음부터 많이 돈 받을 수 있어요? 막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가상각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러다 점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호텔업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특히 호텔 산업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호텔 산업은 여러분들 2010년도에 그때 한류 열풍 그것 하면서 난리 났죠. 한류 열풍.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막 우리나라 뭐 기억나실 거예요.
건물들 호텔로 막 개조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참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저렇게까지 건물을 저도 그 명동 시내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어때 사무실? 봤더니 그 호텔로 개조하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야, 저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버리면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오던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1,700만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100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많은 호텔들 다 문 닫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 호텔 많이 사라지잖아요. 대표적인 호텔 어디 있어요? 강남에 리츠칼튼도 그때 닫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터미널에 있는 호텔, 유명한 호텔, 팔레스 호텔. 그것도 결국 그때 문 닫은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한류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작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얘네가 1,700만이었는데 작년에 얼마? 1,600만인가 그랬다 그러죠. 근데 지금 올해 외국인들 되게 많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올해 약 2천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틀린 게 있죠. 전에는 코로나 때는 뭐예요? 중국 단체 관광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미용 열풍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나라들이 막 나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호텔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 얘기했잖아요. 중국 단체 관광객. 그 관광이 보면은 나라들마다 특성이 있답니다. 저도 호텔업 하는 분한테 들었던 건데 중국 분들은요 비싼 호텔에서 잘 안 주무신대요. 한두 시간 멀리 나가도 좀 서울 변두리로 떨어진 데 있죠. 무궁화 4개, 3개급 이런 데서 잔대요. 그 대신 그분들은 이런 걸 좀 낮추는 대신 뭐야? 물건 사는 거 있죠. 그래서 면세점이 난리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에 더 포인트를 든대요. 근데 또 다 뭐 일본이나 이런 데들 그런 데 보면 호텔 이런 데 포인트를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좋은 호텔이 장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 웨스턴 서울 파라나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먹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얘네들 지금 풀부킹이라고. 그게 이제 실적이 이제 들어가거든. 왜냐면 매출의 가장 큰 애들 중에 한 애가 1년 넘게 장사를 못했는데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호텔 산업에 아주 제한적인 게 있어요. 주가에. 뭐냐면요. 호텔은 여러분들 아무리 매출이 는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늘 수가 없어요. 객실하고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객실 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제주도에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 몇 명 이상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 여러분 제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나 배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갈 거야? 비행기 배 끊기면 못 가. 그잖아요. 헤엄쳐 갈 거야? 근데 만약에 수중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자동차로 갈 수 있겠지, 아무 때나. 근데 비행기나 배기 때문에 딱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이상은 아무리 최고로 들어와도 거기 풀로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거 이상은 못 들어올 거 아니야. 하루에 몇 편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있듯이 쉽게 말하면 호텔도 그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주가에 있어서 얘네가 계속 수익이 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게 또 호텔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제 안 좋은 패턴으로 가 있다가 좋은 패턴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좀 팔았죠. 기관들이 팠는데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는데 조정받고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왜냐면 여기 뭐 약간 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갭들 메우기 위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 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밑에 갭은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이 근처에서 좀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3만 한 2, 3천 원 보이잖아요. 여기가 혼동 구간의 시작인 거 아시죠? 여기에서 얼마까지? 2만 4천 원 여기까지 2만 4,500원 여기까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좀 조종한데 이 구간에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좀 그래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메일 많이 주세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탄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유하고 이런 걸 왜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조금 더 선택할 때 편해지니까요. 또 유리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고요. 다음 주도 또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